서현님, 지금 우리가 실험을 7개 나갔는데 7개 다 실패했다. 우리 지금 실전. 이렇게 가는 게 맞냐? 그런 짤도 많이 봤어요. 부끄럽지만 다 같이 토스를 켜주세요. 막 약간 이러면서 서비스를 딱 맡고 봤더니 식당 상태가 폐허다. 저희는 한 번 열었다가 대차게 망해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그런 식당의 상태였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안녕하세요, 투스 챌린저스 구독자 여러분. 언더커버 스타일로 비하인드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투스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송범근이라고 하고요. 지난 회차에 이어서 언더커버 스타일로 비하인드 토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문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토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세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년 전에 토스에 입사한 배효진입니다. 4, 5년 정도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다가 승건님이 유저그로스 사일로를 하실 때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네, 팀에 이제 합류하게 돼서 그때부터 직군을 좀 바꿔서 일을 하게 됐고. 그렇게 또 PO가 되셨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PO 김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게이미피케이션 사일로라고 해서 이제 고양이 게임의 그로스를 조금 더 집중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사일로를 하다가 베네핏 그로스 사일로라고 고양이와 유사한 혜택 서비스들을 좀 그로스 시키는 팀으로 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박세진입니다. 처음에 토스페이가 4명일 때 합류를 해서 지금은 80여 명 정도 되죠. 토스페이의 거의 네. 시조이신. 그래서 온라인 토스페이 뭐 후불 결제부터 요새는 지금 오프라인 결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페이스페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 디자인만 거의 N년차. 네네, 맞아요. 전문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들어가 볼 건데요.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이스페이 사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페이스페이 사일로의 비즈니스 여정을 소개해드릴 프로덕트 디자이너 박세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얼굴 인증을 하는 것에 대한 생소함을 느끼시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생소함을 그러면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앱 내에서 유저분들이 얼굴 인증 자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들을 제공했는데요. 오프라인 씬에서도 이제 얼굴 인증을 통해 무언가를 하는 걸 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일반 유저분들이 좀 많이 얼굴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씬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하게 된 거는 하이브와 놀티켓과 함께 이제 콘서트에서 페이스 패스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자신의 디바이스가 아닌 이제 퍼블릭 디바이스에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용성이 처음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앱 안에서는 뭔가 에러 상황을 만났을 때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에러 상황을 유저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럼 유저분들이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 이제 문제 상황을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페이스페이 같은 서비스들은 사실 카메라 뷰가 이제 화면에 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분들이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러 상황 때 에러 메시지를 제공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챌린저스 여러분이 직접 페이스패스 개선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페이 스타일로 세진님이 이제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페이스페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세진님이 이 페이스페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스타일로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합류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좀 상황은 어땠는지 약간 시초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 사일로에 조인을 했을 때가 네. 작년 2월이었거든요. 한두 달 안에 서비스가 오픈이 될 거다. 그런데 이거 오픈하기 전에 진짜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인지 이거 좀 검증을 해달라고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인을 하자마자 바로 유저 UT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두 달 안에 오픈하는데 그런 사용성 개선을 많이 해도 돼? 약간 이런 상태이긴 했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다. 네, 좀 사용성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실제 오픈까지 1년 반이 걸렸고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 쉽지가 않은 문제였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듣기에 이 사일로가 좀 디자이너분들이 좀 기피하는 사이로라고 들었어요. 이런 거 재밌어. 네. 네. 왜냐면은 이제 결국 디자이너라는 건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성의 수호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저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그거를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제 유저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로서 여기서 오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게 조금 많이 힘든 사일로라고 들었어요. 이거 자체가 난제네요, 진짜. 네. 그 경험에서 사실은 저는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들도 많았고, 그래서 세진님이 실제 유저가 없으니까 UT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서비스를 만들면 특히나 저희는 오프라인 결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결제는 저도 처음이기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오프라인 결제 씬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제품이 가진 뭐 개선해야 할 포인트들을 사용자를 만나보지 않고는 알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좀 이런 사용성이나 저희 모델 같은 거 인식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스 커뮤니티 안에서는 뭐 커피 사일로에서 페이스페이를 통해서 이제 커피를 주문한다든지 아니면 페이스 패스를 통해서 이제 오피스에 입장하신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서 그런 사용성도 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내에서 이제 좀 테스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좀 실제 결제 씬에서는 또 사용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스에서 운영하는 혹시 심플리시티라는 네. 카페 아시나요? 네, 알죠. 네. 네. 심플리시티에서 이제 실제 환경처럼 구성을 해서 유저분들을 모셔서 뭐 사용성 테스트를 본다든지 UT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이런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알려고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페이스페이라는 제품 얘기하면 또 안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얼굴을 인식을 시키는 제품이다 보니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아이폰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굴 인증이라는 게 그렇게 생소하다고 느끼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프로덕이 나오고 나서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얼굴 인증 단계에서 많이들 이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제 설문을 받아봤더니 오늘 뭐 화장을 안 해서 그렇다, 뭐 아니면 좀 어색하다 이런 의견들이 화장을 안 해서 얼굴 인증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이게 얼굴 인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씬이구나 라는 걸 좀 그때 느낄 수 있었고 근데 결국엔 저희가 페이스페이 등록을 위해서 얼굴 인증도 하지만 나중에 결제 때도 얼굴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 인증이라는 사용성 자체가 좀 많이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네. 일상에서 좀 얼굴 인증을 좀 많이 하면 그런 불편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얼굴 인증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콘텐츠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얼굴 인증을 하면 자기를 닮은 캐릭터가 나오는 토바타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 인증을 하면 자기의 전생을 좀 찾아주는 그거 핫했죠. 네. 네. 한때 저희 슬랙 프로필 사진들에 다 그 전생 사진 올리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희가 근데 뭔가를 할 때 항상 이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거를 했을 때 그 전이 바로 토바타였거든요. 네. 근데 토바타가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전생 이벤트도 그렇게 잘 될 줄 모르고 그냥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오픈을 금요일에 했어요. 아이고. 와우, 비극이다. 그렇게 잘 될 줄 모르고. 네. 예. 그리고 그냥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에 한 건데 그게 하필 금요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I 통해서 하는 서비스들은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GPU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놨어요. 저희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갑자기 8만 명이 모이신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전체 비상 소집. 그래서 그분 ML 분들이랑 서버 분들이 이틀 밤을 새가면서 그거를 대응을 해주셨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출시됐으니까 해봐야겠다 했는데 만드는 중이에요.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얼굴 결제 서버 개발자분이랑 친해서 DM으로 왜 안 만들어요? 일하세요. 이랬더니 이미 한참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예. 근데 이틀 뒤에는 진짜 순식간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진짜 잘 됐었는데 그게 약간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확실히 그 서비스 이후부터는 저희가 토스 앱 안에서 하는 그런 얼굴 인증을 통한 제품들도 더 많이 호응해 주시고
그럼 약간 이 얼굴에 대한 약간 거부감 이것도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 외에도 세진님이 이제 페이스펠 디자인하시면서 좀 가장 신경 썼던 요소가 있다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사용성, 압도적인 편리함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엔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위해서 준비한 서비스이잖아요. 네. 작게 보면은 저희의 경쟁 제품이 QR 결제도 있고 그런 간편 결제가 그쵸. 있지만 근데 더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희의 경쟁자는 이제 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카드가 딱 찍으면 바로 되니까. 그쵸. 네. 너무 편리한 사용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드 말고 저희 제품을 써야 하는 편리함 그런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유저분들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드의 사용성보다도 편리하면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느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제를 저도 써보지만 이 카드가 생각보다 진짜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약간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 카드 대비 압도적인 편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우선은 그 사용의 단계부터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지갑이나 아니면 가방에서 그 카드를 꺼내서 그리고 결제를 해야 하잖아요. 일단 꺼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사용 스텝이라는 게 조금 있는데 저희는 사실 얼굴 인증을 하면 거기서 그냥 결제가 그쵸. 끝난다는 점. 얼굴은 항상 꺼내져 있으니까. 네, 뭔가 다른 준비가 필요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용의 편리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도 막상 써보고 그게 사라지면 그 불편함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QR 결제가 이제 카드 시장을 조금씩 먹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용성의 단계를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편리함이 좀 지금 시장을 계속 잠식해 나가는 이유라고 그쵸. 생각돼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편리하면 저희 거를 좀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자주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진짜 약간만 편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휴대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진짜 이건 넥스트 레벨이네요. 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편리한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보면 피서 시즌에 바닷가 갔을 때 그쵸? 그러네. 사람들 너무 네. 많아. 안 들고 그쵸. 다니면 너무 좋겠어요. 그쵸. 네, 네, 네. 사일로 문제에서 인식률이 기술적으로도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기술적인 걸 그대로 두고 이제 UX적으로도 인식률 개선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또 그게 또 토스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로딩이 길면 더 이상 줄일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UX적으로 다르게 풀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자가 로딩이 못 느끼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페이스페이에서도 조금 그런 기술적인 어떤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뭐 UX적으로 어떤 시도들을 하셨는지 또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변의 환경,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미지로 편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천차만별로 다르게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이번에 언더커버 사일로에서도 출제되었던 어두운 환경에서 얼굴 인식률을 높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가장 빠르고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서 얼굴에 광원을 많이 쏴주면 어두울 때도 인식 잘 되지 않을까? 맞아. 라는 점에서 좀 그게 약간 허무한데 완전 중요한 답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UX적인 실험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걸 발견하셨던 그 상황이 있으셨어요? 저희 회사 뒤에 김봉남이라고 술집. 네, 저희 토스 팀원들이 굉장히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란말이 한 개 시켜놓고 프론트를 앞에 두고 실제 어두울 때 어떤 UI가 얼굴 인식률을 높여주는지를 실험을 했었어요. 혼자 가셔서 계란말이 하나 시켜놓고 대박이다. 어머. 사장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여럿이 간 줄 알았어. 네, 혼자 그 어두운 환경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어요. 멋있다. 혼자서 언더커버 사일로를 이제 언더커버 김봉남을 찍으셨네요. 아, 네네. 거기서 그럼 딱 이거 인식 잘 된다 이렇게 딱 느끼셨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고 허무한데 밝은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크 모드를 안 하고 이제 다 밝게. 네.
이것도 재밌었던 게 언더커버 사일로 본편에서 나오지만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막 AI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거야 이런 걸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유저 입장에서는 그 어떤 물리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되게 간단한 해결책이 그냥 한 방에 또 풀리게 되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래 토스에서는 약간 하나하나 세밀하게 튜닝을 다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거는 실제 상황에서 딱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 버리니까 맞아요. 되게 재밌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에 대한 답이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것부터 실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오프라인은 완전 새로운 영역이어가지고 되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과 또 연결해서 세진님이 이제 페이스페이를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신데 스스로 조금 디자이너로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나 이런 게 페이스페이에 와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좀 배웠다라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새롭게 배웠다기보단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제품이라는 건 사실 이용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딱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좀 보람찼던 순간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처음 유저분들을 만나보았던 아티스트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 유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외국인 유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쵸. 일본 사용자분이 지나가면서 스고이. 이거 얼굴로 통과하니까. 대박이다. 네. 일본어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하잖아, 무섭잖아, 스고이 이러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인가 이러면서. 네. 확실히 저도 그때 한번 영상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콘서트가 굉장히 입장이 오래 걸려서 보통 한참 서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얼굴로 딱 찍고 넘어가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하철 들어가듯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세진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사일로 고양이 키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챌린저스 여러분. 고양이 키우기 사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토스에서 베네핏 그로스 사일로를 담당하고 있는 PO 김서연입니다. 저희가 리텐션을 살펴보았었을 때 크게 저희가 유저 세그를 사실 쪼개서 봐요. 부활한 유저, 그리고 신규 가입한 유저, 그리고 어제 왔었다가 오늘 온 유저, 이렇게 사실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어제 왔었던 유저들이 오늘 돌아오는 비중이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거기서만 봤을 때는 어제 왔던 유저들이 오늘 80%나 온다고? 너무 건강한데? 그러면 우린 할 게 없는데? 부활 유저를 더 많이 깨우고 신규 유저만 부으면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온 유저들이 오늘 80% 오는 건 맞는데 뭔가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이게 마냥 건강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유저들을 한 번 더 쪼개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쪼개어 봤어요. 근데 쪼개어 봤더니 역시나 물론 일주일 내내 방문하는 유저들이 55% 정도가 되기는 했지만 한 45% 정도는 매일매일 오지 않았던 유저였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숫자들을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유저들의 주 방문 빈도를 높여버리면 어제 왔고 오늘 온 유저들의 볼륨이 더 커질 수 있겠다. 데일리 리텐션이 올라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다. 라는 저희가 기회를 발견을 하게 됐고 뭔가 신규 유저를 붙고 부활 유저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 매일매일 방문하는 유저의 비중을 높이자. 이것이 결국 더 건강한 리텐션을 만들어줄 거야 라는 접근으로 이제 리텐션에 대한 액션을 실행하게 되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8배를 만들었다. 그 1.8배의 이제 성장을 만들어냈었던 것은 앞단에 말씀드렸던 매일 들어오는 유저들의 리텐션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리텐션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부활과 신규 유저들을 좀 많이 저희가 인플로우를 부으면서 만들어냈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기 사일로는 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설 수립과 검증을 통해 일일 방문자 수를 기존 대비 1.8배 증가시키는 UI UX 설계에 성공하였습니다. 챌린저 여러분은 사일로원이 되어 토스가 찾은 해답이 무엇이었을지 문제 상황을 판단하여 가설을 세우고 UX 관점에서 분석하여 UI를 설계해 주세요. 고양이 키우기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양이 키우기는 또 워낙 인기가 많은 서비스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고양이 키우기를 많이 안 해봤는데 주변에 열성 유저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스 하면은 아 고양이 밥 주러 들어가는 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서현님 주변 분들도 많이 쓰시는지 주변 분들 뭐 반응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희 엄마가 일주일에 2번 줌바를 가세요. 아,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고양이를 맡게 되었을 때 줌바가 이제 끝나고 네. 거기 이제 같이 하시는 어머님들이랑 같이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 카페에서 커피가 딱 나오고 같이 고양이 밥 주자라고 이제 하신 어머님이 계셨었고 거기 계셨던 분들이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뿌듯하게 이거 우리 딸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외에서 실제로 쓰는 환경을 저희 어머니도 처음 보셔가지고 네네.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좀 놀라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서현님도 기분이 좀 남다르셨겠네요. 네, 뿌듯했어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왜 하필 고양이인가요? 고양이인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고양이를 출시할 때부터 같이 이제 함께했던 PO는 아니라서 제가 왜 고양이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서현님도 그래가지고, 궁금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고양이를 이제 만드셨던 네. 분들께 좀 여쭤봤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다롱님이라고 저희 이제 PD 분이 계시는데 있죠.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찾아보다가 뭘 키우는 게 유저에게 더 직관적일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뭐 강아지 키우기도 있고 고양이 키우기도 있고 근데 때마침 이제 다롱님이 네. 집사시거든요. 완전 고양이 집사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흥미라는 이제 고양이가 있어서 다롱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흥미 얘기 나와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집사시기도 하셔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하다가 고양이 키우기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본인이 또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고양이 키우기 하면 어떨까? 그렇죠. 고양이 키우기가 굉장히 또 나오고 나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냥 사연님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귀여워서인 것 같고 그냥 결국 귀여움이 다. 네, 그냥 귀엽고 사실 토스 앱에서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귀엽고 토스 앱 하면 금융 맥락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는데 그쵸, 좀 딱딱하죠. 네,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되게 말랑말랑하게 고양이가 맨날 막 야옹야옹하고 막 밥 그쵸. 주고 놀아주게 하고 요 컨텐츠가 좀 되게 신선하면서도 유저분들에게 이질감이 좀 없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계좌 비어있는 거 보는 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예. 저희가 토스에서 뭔가 제품 만들 때 작게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고양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핵심이니까 사실 그 리소스 만드는데 오래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팀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잘 될지 모르는 제품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큰 리소스를 쓰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롱님이 한 땀 한 땀 옷 같은 걸 그려서 직접 손으로 그려서 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디자인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 네. 그게 다 3D 디자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연님이 처음에 게이미피케이션 사일로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저의 마음가짐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2배? 왜 못해? 할 수 있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었고. 거의 돌격대상 마인드셨네요. 해야죠. 네. 이미 어느 정도 또 잘 되고 있었는데도 근데 이제 또 목표를 찍었으니까 이제 해보자 아. 라는 마음이 있었었고 그동안 해주셨던 팀들이 제품 자체를 되게 탄탄하게 만드셨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가 이 제품으로 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고양이를 그럼 왜 성장시켜야 되냐라고 이제 봤을 때 고양이 미션에 보면 이제 페이 미션도 있고 쇼핑 미션도 있고 되게 이제 토스에서 쓰셨을 때 이제 좋은 서비스들과 연결된 미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에서 유저가 늘어나고 또는 고양이에서 만들어내는 빈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토스 안에 사용해보지 못한 다른 서비스들 또는 이미 잘 쓰셨던 뭐 토스페이 같은 경우 뭐 토스페이를 더 잘 쓰게 되는 그런 좀 기대 효과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고양이가 진짜 잘 되면 다른 것들도 더 같이 연결고리로서 잘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비즈니스적 임팩트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토스에서 고양이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귀여운 것도 있지만 또 그 고양이가 이제 안 귀여운 서비스들도 다 데려가서 이렇게 좀 쓰시게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토스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토스 PO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안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서현님이 조금 상위권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아까 그 2배 하면 되지라고 말할 때 그 안광이 맞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맞아요. 네. 이미 잘 되고 있는 제품 그럼 더 잘 되게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 이쪽 피오분 안광이 장난이 아니셔가지고. 아, 저 큰 눈으로 네, 이제 눈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피오 채용할 때 이제 눈빛 보고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예. 네, 그러면은 고양이 키우기를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게임에서도 그 문제 설명을 할 때 고양이 키우기에 일주일 내내 방문하는 유저들의 비율이 55%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었는데 들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고양이 서비스에 일단 리텐션을 올려보자라고 해서 어제 왔던 유저들 중에 오늘 또 온 유저들이 이제 80%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제 왔고 오늘도 온 유저를 저희가 이제 세그를 쪼개봤을 때 주에 며칠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리텐션이 달라지겠죠? 왜냐면 네네. 더 자주 오는 애들은 그 다음 날에 오는 리텐션이 이제 높은데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일주일 내내 오는 애들이 55%다. 이 개념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매일매일 우리 음식점에 10명의 고객님이 와요. 근데 네. 이 10명의 고객님들 중에 8명은 어제도 왔고 오늘도 온 그냥 유저예요. 네. 그래서 이 8명의 고객님들 중에 낯이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제 5명. 일주일에 뭐 한 번 오는 사람은 뭐 1명.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 또 1명. 이렇게 이제 고객님들이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음식점에 매일매일 오는 유저의 수를 늘리고 싶어. 네. 그러면 내가 먼저 이제 집중 공략을 한 거는 지금 우리 음식점에는 하루에 5명만 일주일 내내 와. 근데 일주일 내내 오는 유저 5명을 10명으로 늘리면 하루에 오는 고객님이 15명이. 항상 점심을 서현 식당에서 해결하는 사람을 늘리면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데이터를 쫙 보니까 그 자주 방문하지 않는 유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유저의 비중은 계속 동일한 값으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일 오는 유저를 늘리면 이게 복리로 그 수도 항상 고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5명만 일주일 내내 왔는데 이 5명이 10명만 돼도 15명. 이 15명 중에 매일 오는 애들이 10명에 또 10% 이렇게 되니까 복리적으로 자주 오는 유저의 비중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어제 왔었고 오늘도 왔었던 데이 오브 데이 리텐션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네. 이 모델링을 할 때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르코프 전문 체인 용어가 나왔어요. 네. 굉장한데? 마르코프 멋있다. 체인이 뭐냐면 네. 그 시계열에 상황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네. 그럼 A에서 B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 네. 그럼 이 A에서 B로 가는 조건부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상황을 A부터 Z까지로 저희가 딱 이제 나열을 하고 네. 이 A에서 A 다시로 가는 조건부 이제 확률을 저희가 딱딱 찍었을 때 네. 이 A 다시로 가는 확률만 10%인 거를 15%만 올리면 이거를 6개월 동안 롤링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숫자를 저희가 이제 모델링으로 한 번 쫙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시나리오를 저희가 여러 개 짤 수 있었는데 그 이 마르코프 체인에 걸려 있는 조건부 확률을 그대로 하고 부활만 붙고 신규 유저만 부었을 때의 시나리오, 뭐 네. 부활 유저를 더 많이 늘렸을 때, 신규 유저를 더 많이 늘렸을 때 이렇게 저희가 시나리오를 짰었는데 1단계 단골에서 2단계 단골로 가는 확률, 뭐 2단계 단골에서 맞아요. 3단계 단골로 맞아요. 가는 확률, 그래서 VIP 되는 확률을 맞아요. 그대로 두고 맞아요. 1단계로 들어온 사람들을 늘려보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나갔다가 맞아요. 다시 1단계 된 사람 늘려보거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봤다는 거죠. 맞아요. 정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네네. 맞아요. 정리를 했을 때 그 사실 부활 유저를 깨우고 신규 유저를 불러오는 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딱 했을 때 매일 오는 유저가 55%인 것을 70%로만 올려도 부활 유저를 예를 들어서 10배 불러와야 되는 걸 저희가 2.5배만 불러와도 똑같은 숫자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고 쉽게 말해서 우리 식당에 안 오던 분들한테 막 전단지 돌려가면서 맞아요. 오세요 하는 건 너무 힘든데 맞아요. 이미 일주일에 4-5번씩 오던 분들 혹시 주말에도 점심 드시러 맞아요, 오실래요?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건 쉽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낮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먼저 풀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55%인 거를 뭐 75%까지 만들면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일단 이 숫자를 먼저 만들자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단골을 이제 더 단골로 만들자라는 전략을 세운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미 겉으로 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5번, 4번 오시던 분들을 7번으로 늘리면은 그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군요. 맞아요. 와, 근데 이런 마르코프 체인 뭐 혹시 원래 아셨던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그 네. 당시에 저희 이제 전략을 같이 이야기했었던 이제 동료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것을 이전에 이제 증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었다.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되게 크다라는 걸 숫자로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리텐션을 뭐 1%포인트, 2%포인트만 올려도 만드는 숫자가 막 30만, 40만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아, 이게 생각보다 복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딱 숫자로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 전략의 약간 당위성이나 확실도 좀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2%포인트 올리는 과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참 리텐션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단골분들이 또 까다롭습니다. 네. 맞아. 그리고 이 리텐션이 사실 마음 같아서는 딱 오늘 어떤 실험을 냈고 그 다음날 리텐션, 뭐 그 다음날 오는지까지는 사실 볼 수 있지만 리텐션이라는 것은 사실 14일, 30일 사실 이렇게 롱텀으로까지 이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돌리지만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맞아? 라는 것을 검증하기까지의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2%포인트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지금 우리 반밖에 못 왔고 이 반 어떻게 채우지? 마음은 조급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있었어가지고 제가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랑 커피챗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현님, 지금 우리가 실험을 7개 나갔는데 7개 다 실패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승건님이 저희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토스는 평균적으로 14번인가? 18번의 실험을 나가야 그 다음에 성공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우리 지금 7번밖에 안 왔다. 18번째까지 가서도 실패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지금 18번까지 11번이나 남았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문을 닫냐 하고 이제 저도 너무 이제 마음이 아씨 어떡하지? 말이 18번이지. 어떻게 11번 더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18번째 실패하면 어떡해. 맞아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저희가 딱 8번째 냈던 실험에서부터 이게 되게 눈에 띄는 이제 증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그 말하고 바로 다음 실험에? 네. 뭐야, 7.8기네요, 7.8.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딱 이제 8번째 실험에서부터 리텐션이라는 숫자의 증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더 의기투합해서 파이팅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성공했던 게 그럼 게임이 나왔던 UI 개선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어요? 단골 유저를 늘리자라는 전략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럼 단골 유저들은 어떤 유저들이야? 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단골 유저들을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로열 유저들이라고 정의를 했고 단골 유저들의 95%가 똑같이 하는 행태를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양이 게임에 들어서 1년 동안 스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분만 무조건 체류 시간을 지키면 돼?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파다 보니까 체류 시간 1분은 사실 결과지표였다. 네. 그러면 체류 시간 1분을 하는 유저들은 뭘 하냐라고 이제 봤을 때 문제에 나왔었던 네. 그 밥 주기, 놀아주기를 하고 주다 보면 이 아이템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션에 들어가서 미션을 해. 그러다가 또 나와서 밥을 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그 게임 플레이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유저들이 결과적으로 체류 시간 1분을 만들어냈고 그 유저들이 이제 로열 유저로 전이가 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은 이 앞에 고양이 게임에 들어왔을 때 네. 이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밥 주고 놀아주고 그리고 가서 사료 얻어오고 장난감 얻어오고 또 와서 이제 또 놀아주고 밥 주고 할 수 있는 요 사이클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겠다. 예전에는 그런 사이클이 눈에 띄게 없었던 거예요? 네. 아. 눈에 띄게는 없었고 이제 유저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UX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 신호등 같이 이거 했지?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 라는 것을 튜토리얼처럼 이렇게 아, 주는 약간 거구나. 단계적인 퀘스트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게임처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실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제 그거를 문제로 냈을 때 저희 챌린저 분들이 거의 속수무책으로 열심히 고민하셨지만 두 팀 다 이게 0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이제 그리고 정답에 대해서 왜 이분들이 정답이 아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 정답을 찾아가는 데까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방식들이 사실 저희가 했던 고민의 결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고민했던 시간 대비 저는 되게 이제 근사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 반에 풀었던 문제니까. 맞아요. 네. 본질은 사실 고양이 게임에 왔을 때 고양이를 키우는 액션들을 유저가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 저희의 과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야옹 제작소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장난감과 사료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제작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뭐 1시간, 뭐 2시간, 4시간, 6시간, 뭐 8시간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공짜로 그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1분 동안 유저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네.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야옹 제작소를 이제 밖으로 꺼내는 그러니까 뎁스를 없애고 이 한 화면에서 고양이 키우기에 액션을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UX를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주고 놀아주고 가서 야옹 제작소 한번 누르고 이제 장난감 제작소 한번 누르고 그래서 또 밥을 주다 보면 소비 자체에 저희가 또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네. 밥을 주다 보면 장난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주다 보면 뭘 받았는데 위에 야옹 제작소 그 장난감 제작소 끊김없이 이렇게 네, 쭉 맞아요. 계속 놀아주는 게 돌아가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눈 떠보면 1분이 이제 지나 있는 그 플레이에 집중한 UX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었죠. 그러셨었군요.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영상에서 조코딩님이 그 풀 때 예전에 자기가 승건님 세션을 봤다라고 하면서 고양이도 로얄 유저로 되는 행동들이 저렇게 한 5가지 있으니까 그 5가지를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이 로얄 유저로 되게끔 그런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연님이 말하신 거랑 되게 통하는 것 같아서 사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딱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저대로만 하셨으면 저거 정답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했어요. 까비. 네, 완전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로열 유저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그 유저들이 어떤 행태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지를 찾아서 그걸 아하 모먼트로 정의하고 이제 그것들을 액션할 수 있는 그런 각도로 항상 많이 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딱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액션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답안지 제출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쉽다. 풀이 점수 있었으면은 좀 정답은 아니지만 가산점? 네, 가산점. 네. 약간 서술형 문제였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딱 OX 문제여가지고 결과가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죠. 냉정하십니다. 네, 실제로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오늘 고양이 키우기 사일로 얘기는 여기까지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을 장식했던 계좌 사일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좌 사일로 에피소드가 특히 재밌었던 게 청중평가단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챌린저 분들이 발표를 하고 청중평가단들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번 문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챌린저스 여러분. 계좌 만들기 사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계좌 만들기 사일로의 여정을 안내해드릴 배우진 PO입니다. 투스에서는 카드, 대출, 그리고 보험, 넓게 나아가서는 모바일 요금제까지 매우 많은 금융 맥락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좌 만들기 사일로 같은 경우엔 맨 앞단에 위치하는 모든 금융의 시작인 계좌 개설을 유저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서비스에 들어온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 중에 90명이 아무런 계좌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이탈을 하시고요. 그 남아있던 10분 중에 특정 계좌를 보겠다고 넘어오신 분들은
또 9분이 거기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나가시고 딱 한 분만 계좌 개설을 완료하는 전환율이었습니다. 그 계좌 개설 전환율을 보고 저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건 우선 계좌 상품의 개수를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유저를 많이 부어줘도 선택할 수 있는 계좌가 많이 없다면 그것도 이제 유저 경험이 워낙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분들과 함께 여의도, 을지로 그리고 전주까지 내려가서 모든 금융사를 차례대로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처음에 7, 8개였던 상품 수가 지금은 거의 30개 이상의 상품 수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계좌 상품이 늘어났으니 이제 이 계좌 상품을 구경할 사용자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요. 2024년 하반기 계좌 만들기 사일로는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유저가 토스의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접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계좌 개설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쳐왔습니다. 이번 사일로에서는 토스의 선택이 아닌 챌린저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인플로우 전략을 통해 계좌 개설 전환율을 높이시겠습니까? 발표 형식으로 제안해 주세요. 계좌 사일로 문제 보고 왔는데요.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토스의 이제 메가 히트를 쳤었던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를 이제 만드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막 시립미술관 앞에 몇백 명 모여가지고 포인트 받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억나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작동할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무조건 90%는 처음부터 내 맘대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오프라인에서 유저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저 수를 늘리고 뭐 프리퀀시도 높이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도 정확하게 그 시립미술관에서 이렇게 뭐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서로 누르고 통행에 방해가 돼서 위험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물론 좀 위험하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이거 의도한 대로 됐잖아. 상상했던 어떻게 그대로였어요? 네, 사실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그렇게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건 너무 많이 해봤지만 네.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건 처음이어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되게 팀원들끼리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하도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짤도 많이 봤어요. 막 부끄럽지만 다 같이 토스를 켜주세요. 막 약간 이러면서 지하철에서 막 소리치는 짤이라든지 되게 레전드를 많이 만드셨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좌 사일로를 맡게 되셨잖아요. 선생님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계좌 사일로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아까 서연님이 식당 얘기해 주신 게 엄청 인상에 남는데 네. 유명한 짤 중에 다 무너진 폐허 건물에 현수막으로 우리 식당 정상 영업 중 그 짤 아시죠? 서연님네 식당은 이미 장사가 성황리에 되는 식당이고 저희는 한 번 열었다가 왜 대차게 망해서 이게 막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그런 식당의 상태였어요. 막 왜 알바생도 안 보이고 밖에서 보면 이게 아예 처음부터 식당을 만드는 거면 차라리 더 쉬운데 애초에 이제 주인 없이 9천을 떠돌던 서비스를 딱 맡고 봤더니 식당 상태가 이제 딱 폐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그래서 막막함이 좀 컸습니다. 진짜 될것 약간 같아요. 정상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었었나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저희 뭐 문제도 나왔지만 네. 유저분들이 계좌 개설이라는 이름을 보고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는 계좌가 7개. 이러니까 뭐 사실 계좌의 수는 워낙 많잖아요. 예적금도 있고 뭐 일반 입출금도 있고 뭐 증권 계좌 같은 것도 있는데 7개밖에 없다는 건 사실 저는 되게 그 당시에서 데이터를 딱 보고 네. 이 정도면 유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공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예를 들면 배달앱을 깔아서 들어갔는데 배달시킬 수 있는 가게가 막 7개밖에 네, 없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팀원분들하고는 그때 막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애초에 떨어질 지표가 없으니까 오를 일밖에 없다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는 레버를 딱 3개를 정해놓고 이것만 딱딱 건드리면 무조건 오른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데가 없다. 더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초반 1년은 거의 안 떨어졌었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어서. 네. 배수진이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눈빛을 좀 뽑으셨나요? 팀원분들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근데 그 계좌 개설하면서 너무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긴 네. 해요. 사실 뭐 아무래도 고양이 키우기 같은 서비스는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계좌 개설은 진짜 사실은 굉장히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뭐 리걸 검토나 GRC 검토를 받는데 진짜 제가 한 못해도 10개, 20개를 계속 올렸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 거의 다 안 된다고. 근데 뭐 추가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이런 맥락도 안 되고 우리는 은행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6개월 동안 계속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감을 잡는데 거의 다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규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네, 확인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특히 좀 어려웠던 거는 이제 계좌 개설하는 그 퍼널이 되게 길잖아요. 뭐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특히 뭐 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막 어디서 소득이 와서 이걸 투자를 하는지 이런 걸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긴 과정을 저희가 제일 잘하는 그 퍼널을 저희가 제공할 수 없고 아예 완전 바깥의 외부로 연결을 해서 유저가 토스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갑자기 사파리 같은 게 툭 뜨면서 다른 은행이나 그 서비스로 넘어가서 그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그 단절된 경험을 주니까 이미 거기서 금융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네, 있어요. 맞아요. 절대로 저희가 앱 내에 그거 구현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이 뒷단을 해결을 못하면 앞에 막 내가 100명, 200명을 부어도 사실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약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데이터를 보니까 뒤만 망이 있고 앞은 되게 잘 돼 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그 토스 앱 내에서의 퍼널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이것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그냥 CPO한테 찾아가서 그냥 우리 이거 안 하는 거 어때? 앞으로 영원히 어떤 PO도 안 건드리고 왜냐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리소스를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만 확인해보고 각이 나오면 좀 계속하고 아니면 이거 접어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마음속에 그 선택지를 품고 하셨군요. 네. 근데 약간 얘기 들어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계좌도 자체도 적고 그리고 그 퍼널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짰는지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그 맨 뒤에 퍼널은 못 건드리니까 일단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버리고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가성비 좋은 것부터 빨리빨리 해치우자 요거였는데 이제 크게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처음에 이제 나왔던 그 계좌 개수 늘리는 거. 요건 사실 시간이 걸리죠. 막 만나러 다녀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가 저희 들어오는 유저 수 자체를 늘리는 거. 식당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손님이 일단 안 와요. 그래서 없고 만약에 오신 분들도 토스 앱 안에서 이제 퍼널 전환율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요거 늘리고 이렇게 3개를 동시에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휴사 설득하는 게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이제 병렬로 하면서 이제 퍼널 전환율 높여놓고 이제 좀 이 정도 했으면 부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유저들을 좀 붙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의자 보면은 다리가 기본 3개는 있어야 서잖아요. 그렇죠. 딱 그 느낌처럼 그 개발자분들도 처음에는 예를 들어 되게 좋은 메이저 은행이 하나 들어와요. 갑자기 지표가 확 튀는 걸 보고 우리가 아무리 개선해도 은행 상품 좋은 거 하나 들어오면 이걸 못 이기는 것 같은데 좀 힘이 빠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MAU가 되게 낮을 때는 제휴사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초 체력을 좀 키워놓고 전환율도 잘 만들고 인플로 잘 부으니까 설득이 된 거라서 다 연결돼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 다리 하나만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이거 잘 해서 제휴사 설득도 한 거다. 그리고 좋은 상품 때문에 또 인플로가 또 들어오니까 이 3개가 계속 같이 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반대로 말하면 근데 그 3개가 다 없을 때는 진짜 돌리기 힘든 맞아요. 건데 거의 그 종합 예술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글링을. 네, 그 저글링 하면서 접시 돌리면서 막 동시에 그걸 다 하는 기분인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유저 그로스 사일로에 있을 때는 사실 유저분들만 어떻게 모셔오면 될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거는 규제 고민하면서 제휴사의 상황을 고민하면서 유저들은 뭘 좋아할까를 3개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른 국면에 이제 접어든 거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생각해야 되는 그 고객의 사이드도 많고 제휴사도 연결돼 있고. 왜냐면 제휴사도 저희 고객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또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결국 계좌 만들기다 보니까 이 안에 매력적인 계좌 상품들이 많은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결국 이제 또 금융사들이랑 결국 다 제휴를 맺어야지만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확보하시는 과정에서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팀이 좀 작아서 전담하시는 어카운트 매니저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에 계신 어카운트 매니저 분이랑 이렇게 제가
껴가지고 따라가서 이렇게 아. 저희 거 같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 다른 그 서비스를 영업 같은 걸 하실 네, 때 세일즈 하시는 옆에? 분 껴서 이제 따라갔었죠. 와. 가서 이제 쓱 껴가지고 저희 제안서도 같이 이렇게 쓱 밀어넣고 한 10분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다른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은행 만날 일은 있으시니까 근데 네. 다른 아젠다로 가셨는데 뭐 약간 이 사람은 왜 온 거지? 뭐 옆에서 한 10분 마지막 10분에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은 같이 가시는 그 어카운트 매니저분이 신혼여행을 가신 거예요. 근데 하필 딱 그 주간에 되게 큰 그 제휴사를 만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를 놓치면 타이밍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혼자 여의도에 갔는데 그 제휴사에서 어른 세 분이 이렇게 나오시고 제가 앞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서 면접 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막 굉장히 압박감이 네, 있었구나. 그 서비스는 어떤 건데요? 하면서 이렇게 진입점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모르는 서비스에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도 되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저는 저대로 이제 옆에 아무도 없고 이렇게 바짝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제휴사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나가는데 실장님 어디 가서 손해는 안 보실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할 말 다 하셨구나. 네,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역시 네. 그쵸. 그때 한 번 더 좀 성장했다. 어디 가서 네. 눌리는 분은 아니세요. 또. 예. 그런가 봐요. 네. 몰랐는데, 네. 계좌살로 키우실 때 그 행운 퀴즈라는 그 유명한 제품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제품을 만드셨고 또 성과를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 방금 말씀드린 다른 세일즈 분들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광고 도메인 쪽에 그 제가 은행 만나실 때 따라간 거였는데 보통 은행들이 그럼 행운 퀴즈 같은 거를 집행을 하세요. 근데 집행하시면서 저희 계좌에도 입점해 있는 상품이 있어서 행운 퀴즈랑 저희 거를 이제 패키징해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행운 퀴즈 풀고 힌트를 보거나 뭐 답을 맞추면 저희 페이지로 넘어오게끔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에즈에서 그런 상품이 돌아갈 때마다 수혜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갑자기 엄청 큰 트래픽이 이제 혜택 탭에서 들어오니까 이게 퀴즈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퀴즈를 내고 네. 은행에서 안 줬지만 그냥 우리가 네네 내자. 퀴즈를 내고 토스 포인트도 퀴즈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드리는 거니까 계좌 개설에 드리는 게 아니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리워드를 얼마나 주면 ROI가 나올까 하는 걸 모델링을 좀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때 어떤 가설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어차피 이미 기본에 그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행운 퀴즈 푸는 사람 수, 그리고 이제 맞춘 사람 수, 거기에 나간 리워드 1인당 얼마고, 우리한테 얼마나 넘어왔고, 이미 힌트가 다 전환율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러면 만질 만한 게 들어오는 사람 수에서 우리가 좀 최대한 계좌를 만들 것 같은 사람을 따로 추려낼 수 있거든요. 행태를 분석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퀴즈를 일단 보여드려서 사람을 좀 추려내고 리워드도 한 계좌가 개설됐을 때 받는 수수료에 맞출 수 있도록 리워드도 좀 더 내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치밀한 계산을 또 하셨네요. 네. 그나마 그래도 또 계좌를 만드실 확률이 높으신 분들도 좀 모수를 계산을 네, 하고 맞아요. 예산이 바닥나면 안 되니까 또 리워드도 맞아요. 적당하게 네.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어떻게 좋으셨어요? 오픈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평소 대비 400%에서 500% 정도 계좌 개설량이 늘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짜릿하셨겠어요. 네, 근데 이게 유저분들도 당연히 이게 좋으니까 개설을 하신 거고 제휴사에서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개설이 확 늘어나니까. 뭐 했냐 물어볼 전화 것 와서 같아요. 이제 막 뭐 했냐고 정확히 그렇게 물어보세요. 뭐 그게 하셨어요? 피오로서 제일 재밌는 네.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했냐면 네, 그렇게 되는.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성공시키고 나서 또 그거 그치지 않고 퍼즐 미션까지 출시를 해가지고 되게 또 성과를 거두셨어요. 퍼즐 미션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퀴즈 어쨌든 한 번 풀고 나면 굉장히 뭐 두 번, 세 번 다른 퀴즈를 푸는 것도 좀 피로도가 높고 퀴즈 같은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리워드를 일단 드리잖아요. 퀴즈를 푼 것만으로도 드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컨트롤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아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좌 개설 자체에 저희가 추가로 리워드를 더 드리는 건 안 되지만 미션을 여러 개 꾸려서 이 미션을 다 달성하는 대가로 리워드를 또 유저분들께 드리는 건 괜찮다는 검토를 받아서 그러면 미션을 여러 개 하고 그중에 한 개를 계좌 개설로 넣으면 이걸 다 달성했을 때 리워드를 드리면 이거는 ROI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계좌 만들기만 미션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미션하고 섞어서. 맞아요. 그 나머지 5개는 그래서 되게 쉬운 미션으로 좀 구성을 해서 5개는 되게 빠르게 달성하실 수 있게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
이게 마지막에 하나 비어 있으면 사람이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자극하는 형태로 가설을 세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퍼즐 미션 보면은 딱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을 채울 때 이제 계좌를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퍼즐을 생각 못했고 빙고, 왜냐면 뭔가 완성하는 거 이제 빙고가 생각이 나서 빙고 좋은데요? 그래서 빙고는 9칸이잖아요. 아 너무 많다. 9개를 다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저희도 애초에 지금 메뉴가 없는 식당인데 이제 9개 넣을 게 없고 또 9개를 보면 유저가 되게 좀 멈칫할 것 같았어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보이고. 부담스럽죠. 근데 보통 빙고라는 건 한 줄만 해도 완성인데 9개를 다 채우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막 별의 별 이상한 아이디어를 디자이너분한테 막 다 드렸죠. 별 모양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이어주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 똑똑하신 디자이너분이 너가 확인하고 싶은 게 마지막 하나 완성 못했을 때 이거 완성하는 건지 가설이 보고 싶은 거지 라고 하시고 돌아오셔서 퍼즐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퍼즐이 제일 명확한 것 같다. 그래서 아 역시 메이커 말을 잘 듣자. 하고 런칭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퀴즈랑 비슷한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한 500% 정도 계좌 개설량이 또 더 늘어서 부차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효진님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제품에 이렇게 성장이 막혀 있을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좀 효진님만의 그런 좀 방식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효진님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가설을 발전시키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그냥 자주 구경을 해요. 막 뭐 작정하고 이걸 만들겠어 이렇게 절대 하지 않고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저는 못 만들어서 그냥 수시로 구경을 해요. 저희 대시보드든 남의 제품 대시보드든 구경을 많이 하고 거기서 좀 따올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행운 퀴즈도 이미 잘 된 거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만든 거였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없는 걸 만들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뭔가 비저너리하게 우리 계좌 사일로의 비전은 이래야 되니까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런 좀 접근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어차피 잃을 거 없으니까 저기서 잘 된 것 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다. 약간 되게 이렇게. 되게 거창하고 멋진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아요, 백로그에. 근데 이게 저희 제품이 엄청 잘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기본에 딱 충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피우면은 영업 잘 안 되는 곳에 오면은 사실 막 약간 쓰러져 가는데 거기에 조금 뭐 그릇 깔끔하게 놓는다고 이게 될까? 약간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한 방을 해야지 뭐 여기서 작게 개선해가지고 되려나 하는 조급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맞아요. 엄청 조급했고 처음엔 그래서 일단 막 인플로부터 부어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진짜 약간 전기수도 끊긴 가게에 그 막 좋은 그릇이랑 이런 거 다 넣는 그런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네. 이거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 이렇게 해봐야 사일로가 오래 못 가겠다 애초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를 잘 다지는 데 집중을 했는데 사실 말이 기초지 이게 기본인 거라서 기본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해야 나중에 어려운 걸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면 어려운 거 하고 실패했을 때 타격감이랑 쉬운 거 하고 실패했을 때 타격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들인 시간도 그렇고 3, 4일짜리 개발하고 실패한 거랑 3주치 개발하고 실패하는 거랑 서로 힘 빠지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반대로 3일 했는데 성공하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맞아. 짜릿하죠. 괜히 천재된 것 같고 막 역시 우리 막 하니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다 잘 될 것 같고. 네, 맞아. 괜히 그 퍼즐 미션이랑 똑같은 거죠. 쉬운 거부터 하고 마지막에 이제 큰 거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그게 또 말로는 쉬운데 또 실제로 맞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네. 실제로 실행할 때는 어쨌든 언제든지 헛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짧게 잡고 여러 번 네. 친다. 그게 또 핵심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에피소드 보면 이제 두 팀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네. 문제를 풀었어요. 또 한 팀은 얼떨결에 계좌 개설이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해주셨고, 그래서 뭐 여행이라던가 굉장히 계좌를 개설하는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다가 계좌 개설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해 주셨고, 나머지 한 팀은 굉장히 돈을 강조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거를 이제 다 클리어한 다음에 1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좌를 개설해라. 뭐 이렇게 전략을 짜서 주셨는데, 효진님이 실제로 보시기에는 저런 접근법이 어떻게 보셨어요? 계좌 사일로를 거의 1년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봐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엄청 창의력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뭔가 운세나 이런 거랑 결합해볼 생각도 못했고 B팀처럼 다른 혜택이랑 엮어서 계좌를 같이 보여주는 것도 아예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 안에서
수고할 생각만 했지 그러니까 토스앱 전반에 다른 혜택이랑 묶어서 같이 보여주는 걸 생각을 거의 못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효진님은 어디에 좀 더 표를 줄 것 같다? 양쪽 다 너무 잘하셔서 너무 어렵긴 한데요. 고르자면 저는 B팀이 좀 더 제가 해볼 법한 데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둘 다 안 해봤으니까 결과는 모르지만 사실 B팀 같은 경우에 제시해 주신 대안이 훨씬 유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직관적으로 처음부터 나와 있어서 좀 더 마지막에 허들을 넘기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되게 창의적이라 생각했던 게 사실 토스 안에 있으면 약간 사일로 단위로 저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유저분들은 그냥 토스를 하나의 토스로 다 묶어서 이거 다 원기형 모아서 개설시켜 이렇게 하는 전략을 생각하신 것 네. 같은데 내부자들은 좀 잘 못 생각하는 시각이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팀이 엮여 있는지도 아니까. 도메인 전체에서 묶어서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새 사일로의 문제들을 모두 해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실 이제 메이커 분들에게 세 분이 투스에서 일하면서 좀 배운 레슨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두 분이 해주신 얘기 너무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근데 약간 토스에 보면은 저희 커뮤니티 안에 두에서라고 있잖아요. 네. Do Everything 사일로 정말 다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약간 토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Do Everything 사일로처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 성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열정이나 끈기 이런 것들 참 제가 토스 다니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모든 걸 다 시도를 해본다. 네, 약간 디자이너가 하는 롤이라는 게 사실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토스 안에서는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만 하지 않고 뭔가 개발자라고 해서 또 개발만 하지도 않잖아요. 내가 성공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 포인트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와서 다른 개발자분들이 온보딩 하시는 것도 보고 하면은 결국에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바뀌는 생각이 개발자는 주면 그걸 구현한다. 이게 조금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너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머릿속에 생각의 구조가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럼 사연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한다 라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레슨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항상 목표를 되게 원대하게 잡잖아요. 저희가 OKR을 잡을 때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가슴 뛰는 프레이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맞아. 가슴 뛰는 목표를 정해보자. 근데 그 가슴 뛰는 목표는 사실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높은 목표를 잡고 우리 모두가 다 파이팅 넘치게 해보자 하는데 결코 쉽지 않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실패의 여정이 너무 많은데 사실 가슴이 뛰는 것도 한순간이고 또 좌절스러운 순간이 맞아요. 훨씬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과정에 사실 팀이 함께하고 있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한다라는 말을 이제 저희 팀에 같이 있었던 PD분께서 저도 이제 거듭 실패하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서현님 일주일 쉬고 오세요. 멋있다. 서현님 지금 모델링에 너무 갇혀있고 지금 아웃 오브 박스가 필요하다. 쉬고 오세요. 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일주일 쉬고 오니까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근데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냥 포기만 하지 말아야겠다. 뭐 성공은 그냥 뭐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 해야 될 거는 포기만 안 하면 되겠다. 이런 레슨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본 소년 만화에 나오는 약간 그래요? 그런 느낌, 주인공 느낌이에요. 저는 개구리 왕눈이 생각났어요. 뭐 7번 넘어져도 근데 아까 전에 정확하게 7번 실패하시고 그러니까. 8번. 맞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말이기도 한데 진짜 근데 오히려 지키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느껴지네요. 효진님. 너무 멋진 말을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사람이 이게 본능적으로 뭘 하자 이렇게 하면 못하거나 안 되는 이유 찾는 거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되게 승리의 원칙이다.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아요. 서현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게 사람이 훨씬 쉽고 그걸 말하는 게 훨씬 똑똑해 보이거든요. 맞아. 아, 뭐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이 우려가 되고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건 사실 너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되게 냉철해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거 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하는 걸.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수백 개인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왜 해야 되고 왜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서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맞다. 감동. 맞아. 와,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제 박세진 PD님, 김서연 PO님, 배우진 PO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토스 챌린저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토스 메이커들이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좀 더 실감나게 느끼셨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언더커버 사일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 토스 챌린저스 채널에서 토스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컨텐츠를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